자, 화학과 우리 생활부터 시작할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화학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뭐뭐 있지? 일단 의, 식, 주 요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럼 요거 순서대로 교재랑은 조금 다르게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의는 뭐죠? 옷, 그죠? 자, 자기 옷을 이쪽 왼쪽 옆구리를 한번 보면 요런 태기 붙어 있을 거예요. 요런 태그를 한번 훑어봐. 내 거를 한번 읽어줄게. 뭐라고 써 있냐면 면 80%, 폴리에스터 17%, 폴리우레탄 3%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거는 면 100%일 것 같은데. 저 폴리에스터가 59%고요. 폴리에스터가 59%, 면이 39%. 생각 외로 면 함량이 적네요. 이쪽에 있어, 이쪽에. 못 찾았어? 있을 거야. 근데 공교롭게 면티 같네요. 면 함량이 높을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런 티들이 거의 대부분 면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면 100%로 잘 안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거 면, 모, 또 뭐가 있을까요? 실크, 실크를 견이라고 해요. 그리고 피는 가죽, 그리고 마 이런 것도 있죠. 면, 모, 견, 피, 마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런 자연에서 오는 것들. 면은 뭘로 만드는 거죠? 실 뽑아서. 그 실을 뭘로 만들어? 목화송. 목화로 만드는 거예요. 모는 뭐예요? 털. 동물의 털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견은 누에고치가 만들어내는 거. 피는 가죽이니까 뭐 소나 돼지나 이런 가죽들을 이용하는 거겠죠. 마는 이거 대마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대마, 대마초의 대마 그거 맞아. 이 마로 옷을 만들면 이 마 줄기가 되게 거칠어서 이거를 삶고 다지는 과정에서 이제 섬유처럼 만들어서 이 마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면 여름에 되게 시원해. 삼배라고 들어봤어요? 삼배가 이걸로 만들어. 굉장히 비싸 삼배요. 일반인들은 못 입어요. 근데 삼배 옷을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수의로도 삼배 옷을 사용하기도 해. 그래서 몇십만 원씩 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거는 몇백만 원씩 하기도 해요. 요즘 우리나라는 삼배 옷을 잘 안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옛날부터 사용하던 이런 천연 물질들을 이용한 이런 재료들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명확한데 일단 면 같은 경우에 어때요? 땀 흡수를 굉장히 잘해. 땀 흡수를 굉장히 잘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땀을 그냥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도 한참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나는 여름에는 항상 티를 한두 벌 갖고 다녔거든 가방에.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농구 한 게임 뛰고 나면 다 젖어. 이 상태로 뛰어다니거나 교실에 들어가면 애들한테 쌍욕을 먹어. 냄새 난다고. 그 땀 냄새 있잖아. 땀이 마르면서 나는 냄새. 이런 냄새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땀이 안 나. 근데 요즘 모나 이런 거를 겨울에는 입지만 여름에는 입지 않을 거고 이것들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여름에 주로 많이 입던 옷이고 우리나라에서 안동지방에서 특히 양반네들이 이렇게 마로 만든 옷을 입고 이렇게 시원하게 대청마루 위에 앉아 있으면 바람이 살살 불면서 한여름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런 거 잘 안 쓰고 요즘 어떤 거 많이 쓰냐면 제일 많이 쓰는 게 폴리에스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합성된 게 나일론이라는 물질이고 그리고 폴리아크릴도 많이 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내 옷에 적용된 거고요. 교재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연섬유부터. 과거에는 면만 실크 같은 천연섬유를 사용해서 옷을 만들었었는데 흡습성이 되게 좋고 느낌이 되게 좋아. 천연섬유로 만든 것들은 자극이 적어.
자극이 적고 면 같은 경우 특히 되게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지금도 면은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가 면티 같은 거 여름에 입는 옷들은 땀 흡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면으로 만든 옷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급이 잘 안 돼. 수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소재들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옷을 만들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생겼고, 수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재료값이 또 비싸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뭐 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지만 무나 견이나 이런 거 엄청 비싸잖아. 그래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겨울에는 모나 피로 된 옷을 많이 입었거든요. 예전에는 엄청 따뜻해. 무스탕 같은 거 한 번 입으면 되게 따뜻한데 누구나 입을 수는 없지, 비싸니까. 근데 요즘에는 추우면 뭐 입어요? 패딩 입잖아. 패딩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털 들어있죠. 오리털이나 거위털 이런 털이 들어있고, 겉면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많이 입는 쇠타들 있죠. 쇠타들은 폴리아크릴 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목도리 따고 하는데 이거 아크릴 목도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크릴은 되게 열을 가두는 성질이 있는데 얘가 또 어떤 성질도 있냐면 열을 막아주는 성질도 있어. 그래서 이 폴리아크릴을 압축해서 소방대원의 옷도 만들어요. 불에 강해, 아크릴. 그리고 나일론이 제일 먼저 합성이 됐는데 11쪽에 나와 있어요. 나일론 최초의 합성 섬유. 미국의 화학자 캐로더스가 개발을 했고 매우 질기고 신축성이 좋대. 그래서 되게 많이 썼거든요. 나일론이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양말이 다 면이었단 말이지. 근데 나일론으로 양말을 만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 대박이 났겠지. 근데 망했어, 그 공장이. 왜 망했냐면 안 달아. 닳지를 않아. 한 번 사면 사람들이 또 안 사. 그래서 망했어. 이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일론은 물을 1도 흡수하지 않아. 그럼 발에 땀이 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면 양말은 땀을 흡수하잖아. 그래서 냄새가 조금 날 수도 있는데 나일론 양말은 냄새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나일론은 요즘에 양말로는 안 만들고요. 스타킹의 재질로는 쓰여. 스타킹 안 신어봤어? 스타킹 혹시 신어봤니? 지우야? 스타킹 신으면 땀 흡수 잘 안 되잖아. 다 배어 나오잖아.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스타킹을 신는 날도 양말을 덧대서 신긴 하더라고. 특히 겨울에는 또 발도 시렵고 하니까 양말을 덧대서 신어. 그래야지 냄새가 안 나거든. 만약에 스타킹만 신고 어른들이 이제 스타킹만 신고 구두 신고 돌아다니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흡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특수한 섬유들도 만들었어. 기능성 섬유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고어텍스. 고어텍스는 등산용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거 우주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든 건데 고어텍스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내 몸에서 나는 땀은 바깥으로 배출하면서 외부에 있는 물질이 들어오지는 않아. 방수야. 그리고 이거 얼마나 좋아, 그치? 땀을 바깥으로 배출하는데 물은 들어오지 않아. 등산할 때 굉장히 좋겠죠. 특히 겨울 장비. 겨울에 땀 많이 흘렸다가 체온이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럴 때 많이 사용돼요. 고어텍스. 그리고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월드컵 경기할 때 보면 선수들이 입고 있는 이 옷 있잖아. 근데 옷이 되게 헐렁헐렁한데 옷이 딱 들쳐지면 어때? 속에 이상한 것도 받쳐 입고 있죠. 그런 게 다 이런 재질로 만드는 거야. 땀을 바로 바깥으로 빼어주는, 흡수를 하지 않는. 흡수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 면으로 돼서 흡수 잘하는 옷을 입고 뛴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뛴 땀이 내 무게를 더 늘려주는 역할을 하겠지. 근데 땀을 흡수하지 않고 바깥으로 빼어주고 그 바깥에 헐렁한 유니폼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 달리는 동안 얘가 말라. 그래서 굉장히 상쾌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런 첨단 그런 스포츠 과학에도 이런 기능성 섬유들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최초의 합성 섬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성 섬유. 이 둘 다 어떤 걸로 만드는 거냐면 나프타라는 화학물질로 만들고요. 나프타는 석유에서 유래된 제품이야. 원유에서.
그래서 다 원유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을을 했어요. 먹는 걸로 한번 가볼 건데 먹는 거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0쪽의 암모니아를 한번 볼게요. 암모니아의 합성.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지. 조선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가면 밥그릇이 정말 요만하거든. 원래 좀 컸는데 내가 자꾸 등치도 커지고 우리 아들도 등치가 커지니까 우리 와이프가 밥그릇을 싹 바꿔버렸어. 요만하게. 그래서 밥이 정말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밥그릇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고구려 시대에 밥그릇이 나왔는데 이따만해. 우리 흔히 고봉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따만한 밥그릇에 밥을 이만큼 떠서 먹었을 거라고